3억을 모았다면 대한민국 상위 몇 %일까?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중상층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상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중상층을 넘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얼마를 더 모아야지 중상층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맘카페에서 중상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상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땐 서민,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 땐 빈곤층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온라인상에서 보다 오프라인에서 쓰는 지출이 더 크면 중상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하고 쿠폰 먹이고 최저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크게 안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보이면 오프라인에서 그냥 바로 구매하는, 사소한 예로 책도 서점에서 그냥 바로 구입하고 옷도 이쁘면 백화점이든 아울렛이든 바로 사고, 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중상층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서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가른다는 게 좀 신박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느끼는 거는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소비할 때 만원짜리 2만원짜리 사면서도 이번 달 생활비가 좀 걱정이 된다면 그분은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거랑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랑 생활 수준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무래도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느낀 게 많은 점이기도 해요. 부산에 살 때 제 주위에서 월 1,000만 원씩 벌던 분들은 그래도 자신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위 10%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때는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서울 와서 보니까 완전 좀 다르더라고요. 돈 좀 번다 하면은 그냥 기본 월 1,000만 원씩 버는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월 1,000 버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업무량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일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월 1,000 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서 월 1,000만 원 버는 게 엄청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주위에 보면 소득 0원에서 월 1,000만 원까지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밤낮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계속해서 미친 듯이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느 기간 동안은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소득을 맛보게끔 만든 다음에 또 어떤 기간은 그 수준의 소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만큼만 좀 쉬엄쉬엄 일을 하다가 또 어떤 기간은 또 미친 듯이 압축적으로 일을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된 소득을 맛보는 게 그분들의 특성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월 1,000만 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가 그 다음 또 업그레이드 될 때는 월 몇 천만 원, 몇 억씩까지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제 체감으로는 월 1,000 정도 되면은 상위 10%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상위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 월 소득에 대해서 상위 몇 %다라고 매기려면은 나이대별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갓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랑 30대, 40대 분들이랑 소득을 비교하는 게 좀 말이 안 맞겠죠? 연령대 소득을 보면요. 대학 졸업 후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나이인 25세에서 29세 중위소득은 즉 사회초년생 소득 중에서 중간값이 월급 266만 원인 거예요. 연봉이 3,192만 원인 거고 실수령액은 239만 원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20대 후반의 중위소득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죠. 거의 최저급여를 받으면서도 야근까지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가 17년, 18년 정도 됐었으니까 18년에 20대 초반 중위소득이 159만 원이었으니까 180만 원이면 그래도 중위소득보다는 높았었네요. 그 다음 30대 초반 중위소득은 315만 원, 30대 후반은 351만 원, 40대 초반은 362만 원인데요.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 40대 후반이 커리어가 가장 많이 좀 쌓였을 때라고 생각을 들어서 월급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40대 후반 중위소득이 333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 소득을 보면요. 40대 초반은 435만 원이고 40대 후반이 440만 원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어떤 걸 알 수 있냐? 40대 후반이 되면 그 40대 후반들끼리도 소득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경제 내에서 소득 분배의 중앙값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말이 즉슨 뭐냐? 쉽게 말해서 모든 40대 분들을 소득 순으로 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월급이 중위값이라는 겁니다. 평균 소득은 이 40대 후반분들의 모든 소득을 다 합친 다음에 이 인구수를 나누면은 이 평균값이 되는 거겠죠. 중위소득보다 평균 소득이 더 높다는 거는 월급 333만 원보다는 월등하게 높
높게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333만 원보다는 못 받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월 몇천씩 월급을 받아가는 거고 누구는 300만 원도 못 되게 월급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나이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중위소득이 얼마냐 하고 봤더니요. 연봉 5,362만 원이 딱 중간값이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446만 원이고요. 446만 원의 실수령액은 380만 원 정도예요. 내 월급이 딱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380만 원 이상이다 하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중간보다는 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은 이 정도 못 받고 있긴 한데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월급은 작지만 내가 아껴서 모은 자산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산으로 따졌을 때는 대한민국의 중간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4,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가구들을 쭉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다 라는 거고요. 실물 자산을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쳤을 때 3억 1,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중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실물 자산을 합쳤을 때 3억 정도 되시나요? 3억이 안 된다면 근로소득을 높이던지 소비를 줄이던지 재테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불리던지 해야 될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는 가구 수에 몇 명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자산이 3억이다 하면은 중간값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는 207만 원, 2인 가구는 345만 원, 3인 가구는 443만 원, 4인 가구는 540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다 조합을 해서 보면요. 만약에 내가 30대고 1인 가구고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이로 따졌을 때 30대 초반의 중위소득은 315만 원이고 1인 가구로 따졌을 때 중위소득은 207만 원이었어요. 그럼 나이로 따졌을 때는 중간값이 안 되는 거고 1인 가구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높게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또 300만 원을 받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럼 2인 가구가 되겠죠? 그럼 월급이 합쳐서 6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2인 가구의 중위값이 345만 원이었으니까 2인 가구 치고도 높은 월급을 받고 있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고 실물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수치로 내가 중산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상위 20% 안에 들 수 있을까요? 자산 규모를 5등분으로 1분위에서 5분위로 나눈 표입니다. 5분위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산 규모가 2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5분위 자산 보유액이 11억 7,458만 원입니다. 대략 10억 정도 있다면 대한민국 상위 2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현금이랑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럼 아파트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 20% 안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겠죠? 그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20%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의 대출을 받았다면 내 순자산은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금 5억을 가지고 있고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아파트에 5억의 대출을 끼고 있다면 나의 현금 5억과 아파트의 순자산 5억을 합쳐져서 나의 자산은 10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5분위에 상위 20%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상층이 되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상위 20% 안에 들려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억이 엄청난 큰 금액이고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10억이라고 딱 들었을 때는 엄청 큰 금액이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3억은 어떠세요? 3억은 좀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3억도 나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은 어떠세요? 내가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1억은 꼭 모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해볼 법한데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내가 해볼 법한데 라는 그 금액을 맞춰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정 기간 안에 딱 목표를 세운 그 금액을 달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1억이었다면 3억으로 그럼 3억에선 10억으로 이런 식으로 목표를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1억을 모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의 목표인 3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이때 똑같이 돈을 아끼면서 그냥 돈을 안 쓰면서 돈을 모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리석은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테크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열심히 모은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더 빨리 부풀릴 건지를 항상 연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